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자연입니다. 자, 우리 국내 증시 엔비디아 실적 실망감 그리고 엔비디아 출시 지연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양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했던 종목을 찾기 힘든 하루였는데요. 그만큼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오늘도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준비했으니까요. 저희와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있었던 이슈부터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준비해봤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연일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장대 양봉 그렸고요. 6%, 5% 넘게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두 자릿수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과연 2차 전지 빈집털이일지 아니면 추세 상승일지 잠시 후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들은 계속해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오늘 NCT 멤버의 탈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4% 넘게 밀렸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하나증권에서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진지하게 바닥을 고민할 때라는 레포트였는데요. 하이브가 오늘 3% 반등하면서 마감했고요. 반면에 JYP 엔터는 연일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1% 넘는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 저희가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특징주로 짚어봤었는데요. 어제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있었죠. 이 현대차가 자율주행 사업을 본격화한다라는 소식 속에 자율주행 관련주 오늘 아침에 갭상승으로 시작하면서 시세를 냈었는데 대체적으로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도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이슈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화진 과장 그리고 이지은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그럼 2차 전지 섹터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2차 전지 대형주 셀 3사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제는 정말 담아봐야 할 때인가 고민 많으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주의 오늘 상승 과연 뭐 빈집털이일까요? 아니면은 좀 추세적인 반등이라도 봐도 될까요? 일단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표적으로 최근에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외국인 수급만 하더라도 10일 연속 이제 계속 순매수 구간으로 들어갔다가 물론 어제 잠깐 이틀 전에 잠깐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긴 했지만은 이제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특히 LG 엔솔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일반적으로 대부분 2차 전지가 급등을 할 때는 워낙 최근 이슈를 봤을 때 반도체가 급락할 때마다 항상 2차 전지 수급은 계속 꾸준히 좋았습니다. 그만큼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빈집털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긴 한데 일단 2분기 실적 뭐 안 좋을 거 다 알고 있었고 그럼 3분기 때 물론 이제 콩콜도 사실 1분기 작년 4분기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2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늘 다음 분기에는 어느 정도 회복이 충분히 올라갈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도 막상 실적을 뜯어다 보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컨센보다 굉장히 큰 갭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3분기 정도, 4분기 정도는 어느 정도 충분히 바닥을 조금 하긴 하는 좀 가정이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 31만 원이 최저가입니다. 그럼 이미 공모가가 제가 알기로만 하더라도 한 40만 원 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대에서 최근에 좀 건저치까지 올라왔다라고 해봤을 때 물론 오늘 삼성 SDI의 향후에 이제 그 프리미엄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고체 관련된 상용화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될 건지 아니면은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고민을 해볼지 흐름인데 결국에는 테슬라 인도량이 2분기 때부터 조금 올라오는 건 맞습니다. 단지 마진 자체가 어느 정도 아직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주가가 계속 빠졌던 흐름이고 그러면 2차 전지 내에서 배터리를 봐야 되냐, 양극재를 봐야 되냐, 리튬을 봐야 되냐 고민을 해봤을 때는 이제 LG 엔솔도 내년부터는 이제 북미 쪽 시장의 공장이 증설이 되고 여러 고객사와 함께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이 될 겁니다. 심지어 어제나 오늘쯤에 도요타 관련된 이슈도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가격대는 저는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단기 바닥에서 10% 20% 올랐다고 해서 사실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사실 반도체가 생각보다 저는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 수급으로 충분히 조금은 들어가도 좀 기회는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방어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예, 오늘 거래량이 몰렸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같은 이런 자동차 종목도 있지만 2차 전지들이 대거 포진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외국인의 수급 순매수 1위 종목에 기록했고요. 또 에코프로 머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금호 HT 같은 종목들 오늘 거래량이 정말 급등했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속해서 호재로 인해서 뭔가 주가가 급등하고 있잖아요. 뭔가 위기를 기회로 봐도 괜찮을까요?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2차 전지로 좀 이동하는 수급들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시기적으로 맞물려서 지금 삼성 SDI도 그렇고 특히 LG 엔솔도 그렇고 이런 대형 셀업체들 특히 오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업황이 좋지 않을 때 삼성 쪽은 이제 선제적인 투자들을 많이 좀 진행을 하는데 예전에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았을 때도 삼성전자는 오히려 미래를 보고 선제적인 투자를 했고 그 결과치를 잘 만들어냈는데 2차 전지 관련돼서도 오늘 또 GM과 합작법인 관련된 이슈가 나왔는데 이와 관련돼서 저는 앞으로의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인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중소형 관련돼서는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기차 화재 관련돼서 이제 배터리 9월 초에 이제 전기차 화재 좀 대응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거라서 그와 관련돼서도 저는 좀 움직임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삼성 SDI에서 전고체 배터리 B 샘플을 이제 개발을 했고 슈퍼카에 공급을 한다라는 이슈도 나왔는데 물론 이 부분이 대량 양산이 돼서 나중에 추후에 실적에 찍히는 데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은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반도체 지금 투심이 좀 어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 뒷받침된다라고 한다면 예전처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의 연속성이 강하게 일어나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시세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두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고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부 비중을 좀 들어가시고 그 이후에 분위기가 좋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 쪽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만약에 안 좋으면 단기적으로 들어간 트레이딩 물량들을 수익을 내고 빠지면 또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투트랙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엔 지금 121선의 또 저항대를 또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돌파 흐름이 또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더 강한 시세를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탑픽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과장님께서는 양극재보다는 그냥 셀 3사를 보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네. LG 엔솔이 지금 우위에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저는 이제 차세대 플랫폼, 결국 전고체 시장, 삼성 SDI가 생각보다 빠르게 조기 상용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 다음 세대에서는 좀 경쟁력인 우위가 좀 삼성 SDI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스텔란티스나 BMW에 의해서 좀 추가적인 고객사 확대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세대에서는 생각보다 마진이 빠르게 올라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삼성 SDI가 오히려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우호적인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삼성 SDI라고 봐도 될까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삼성 SDI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엔터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나 오늘 SM 같은 경우가 악재가 나오면서 거의 5% 가까이 밀리면서 걱정되시는 투자자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진 대표님께 SM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멤버 탈퇴 소식 속에 오늘 이 주가에 좀 리스크로 작용을 했거든요. 뭐 앨범 판매량이 부진하다라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손절을 하는 편이 나을지 아니면 좀 하반기에는 계속 지켜봐도 될지 어떤 의견 주실까요?
비중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SM 내가 만약에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장기적인 전략으로 매수를 하신 게 아니라고 하신다면 좀 축소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는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엔터 자체가 업황이 반등이 나오고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3사가 같이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하이브를 개별적으로 좀 괜찮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쪽으로, 지금 업황 자체가 반등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급 쏠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터 쪽이 이렇게까지 많이 빠진 이유는 뭐 중국향 공동 구매에 대해서 판매량이 감소한 거, 그것도 물론 있고, 또 앨범 판매량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아이돌 그룹이나 워낙 인기 많은 그룹들이 많지만 예전만큼 이제 시장에서 딱 끌고 갈 수 있는, 옛날 세대를 이어받을 수 있는,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차세대 아이돌의 부재,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가장 크게 엔터주들에게 리스크라고 불리는 건 바로 휴먼 리스크인데, 그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지금은 굳이 피로도를 느끼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만약에 메이저 수급 같은 경우에도 엔터주를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굳이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쪽을 탈퇴라고 했기 때문에 해소적인 측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이슈에 휩싸이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굳이 매수세가 들어오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매수 관점으로 매수하진 않았다 하시면 비중을 어느 정도는 줄여두시는 것도 저는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긴 호흡으로 엔터주들 관련돼서 업황이 다시 살아나는 그 시기를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로 고민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지금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그럼 하이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행히도 증권가에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KB증권에서 진지하게 바닥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제목의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도 30만 원으로 제시했고요. 4분기부터 내년까지는 꾸준하게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그런 제목을 냈습니다. 최선 호주로 유지했는데,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민희진 대표의 해임을 두고 뭐 리스크다, 악재 해소다, 아니면 아직은 조금 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설왕설래하거든요. 하이브 이 레포트에 동의하십니까? 한 절반 정도는 동의를 네. 하는 것 같고, 만약 제가 기관 투자자 입장이라면은 물론 이제 엔터주들, 특히 JYP나 이제 YG 엔터, 특히 가장 사고를 많이 치는 이제 엔터사들은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배제해버릴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휴먼 리스크, 이게 시시각각으로 거의 한 달의 간격으로 이렇게 더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엔터들을 들고 가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눈높이죠. 우리 작년만 하더라도 늘 항상 매달마다 빌보드 차트에 가수들이 하나둘씩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그랬지만 피프티도 마찬가지고, BTS도 마찬가지, 블랙핑크. 그만큼 저들 빌보드로 올라갔으니까 앨범 발매량이 굉장히 높아지고, 콘서트를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이제 굿즈나 판매량이나 콘서트 수출액이 굉장히 나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하이브와 이제는 JYP, SM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미니지 리스크가 있긴 했지만은 적어도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을 통해서 그 앨범 발매가 계속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라핌, TXT, 세븐틴, 그래도 이제 이번에 하이브 2.0을 그때 나왔을 때도 제일 중요하게 나왔던 두 번째 항목에서 멀티 레이블 총괄 담당, 그러면서 이제 위니진을 사임을 시켰던 거고, 그런 리스크가 물론 이제 소송까지 가긴 하겠지만은 어저 리스크가 해제됐다는 측면에서는 나에게 기관 투자자라면은 여기서 이제 사도 되겠다. 최근에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거의 한 8일 연속으로 동시 양매수가 쏙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다른 모든 엔터사가 다 좋은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리스크가 없는 엔터사에 조금씩은 투자하는 게 맞고, 이제부터 관건은, 그리고 이버스가 올해 4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그룹들과 관련해서 여기서 활용할 수 있게 그만큼 수수료를 더 많이 이제 뽑아낼 수 있는 수익 구조를 가져간다는 측면에서는 좀 차별화를 좀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버스에다가 물론 하이브 아예 좀 게임사가 조금 문제긴 하지만은 단순하게 엔터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향후에 아티스트 활동, 거기다가 수익성이 좀 빨리 좀 나올 수 있는 게 좀 하이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B증권에서 나온 레포트가 아니라 하나증권에서 나온 레포트였습니다. 정정해드리겠고요. 목표 주가 30만 원까지 제시했으니까요. 하이브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변화를 보면 섣불리 엔터주들 접근하기 어려우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작년과 올해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변동 그래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엔터주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는데 오늘 기준 시가총액입니다. 바이오주들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클래시스, 알테오젠도 1위 자리를 차지했고요. 6위에 있었던 JYP 엔터와 8위에 있었던 SM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엔터주 10위권 안으로 다시 돌아오려면 어느 정도 기간을 가져야 되는 건지 수급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내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BTS 지금 좀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잡음이 좀 있기는 하지만 멤버 이슈로 일단 BTS 완전체가 2025년 지금 6월 달로 예정이 되어는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지 그리고 블랙핑크 완전체도 내년에 또 모인다라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의 정말 좀 시장에서 돌풍과 크게 해외 쪽에서의 큰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가수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땐 만약에 내년 기점으로 해서 아직까지 일정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돼서 좀 더 빠르게 주가는 반영을 할 거고 기대 심리가 그렇게 되다 보면 저는 연말 좀 지나서 오히려 다음 분기 실적까지는 그래도 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말 지나서 아니면 좀 어떻게 시장에서는 빠르게 반응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저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딱 이렇다 할 만한 지금 월드 투어나 이런 일정들은 에스파도 그렇고 일정들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엔터사들 업황 자체에 반등을 해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으로 작용할지는 잘 모르겠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내년 상반기 이르면 올해 하반기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엔터주 이슈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보내주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